야, 저기 오는 거 봐. 아주 요가 선생이야, 요가 선생. 와, 진짜 군복 맞아요. 레깅스 같은데. 대령이 이런 작은 부대에 자꾸 오는 게 정말 이상한데 말이죠.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가족 면회이고요.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 이야기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통쾌한 반전 드라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혹시 아침 운동을 하면서, 아니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산책을 즐기며 귀를 기울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5년 가을 경기도 외곽의 한 군부대에는 첫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다. 신임 하사 한수빈은 사물함 앞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오남매가 옹기종기 모여 앉은 사진 속에서 맨 왼쪽의 서영 언니만큼은 유독 빛이 났다. 또 언니 사진 보고 있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빈이 움찔했다. 동기 하사인 이미경이었다. 아니야, 그냥. 솔직히 말해봐. 언니가 대령이라며? 부럽다, 진짜. 나 같으면 매일 자랑하고 다닐 텐데. 수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언니 자랑은커녕 요즘은 그 사실이 부담스럽기만 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군인이니까. 별거 아니긴. 최연소 대령 진급했다며? 우리 부대에도 소문 다 돌았어. 수빈이 사물함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복도 끝에서 김병장과 박상병이 킬킬거리며 다가왔다. 수빈 하사, 언니 진짜 예뻐? 김병장의 질문에 수빈이 고개를 돌렸다.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 대령까지 올라간 사람이면 얼마나 대단한지. 박상병이 거들었다. 근데 여자가 대령까지 되려면 진짜 특별한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수빈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존경한다는 뜻이었어. 김병장이 손을 흔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시선은 곱지 않았다. 수빈은 그날 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망설였다. 가족 단톡방에는 며칠 전부터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서준 막내야, 요즘 어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서윤 언니 수빈아, 부대 생활 적응됐어? 서진 우리 막내가 제일 강하지 화이팅. 하지만 정작 서영 언니의 메시지는 보이지 않았다. 아마 또 어딘가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을 것이다. 수빈은 답장을 보내려다가 포기했다. 괜찮다고 거짓말하기도, 힘들다고 솔직히 말하기도 어려웠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은 경계 근무를 서는 최하사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다. 야, 신참들. 오늘부터 제대로 군기 잡을 거야. 특히 여자애들,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나? 최하사는 30을 넘긴 남성 부사관으로 이 부대에서 10년 가까이 근무한 고참이었다. 그는 여군들, 특히 젊고 예쁜 여군들을 유독 못마땅해 했다. 요즘 여군들 보면 진짜 웃겨. 화장하고 머리 깔끔하게 묶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기가 헬스클럽이야? 김병장이 낄낄거렸다. 하사님 말씀이 맞아요. 요즘 여군들은 너무 깔끔해요. 그러게. 옛날에는 진짜 투박했는데 말이야. 수빈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자신도 그런 시선으로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괜히 죄스러웠다. 점심시간 수빈은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서영 언니였다. 수빈아, 언니,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만 들어도 언니가 어디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차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배경으로 들렸다. 응, 잘 지내고 있어. 거짓말. 목소리 들으면 다 알아. 언니는 늘 그랬다. 수빈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다. 괜찮아. 적응하는 중이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한번 보러 갈게.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수빈의 가슴이 철렁했다. 언니가 오면 또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게 뻔했다. 언니, 그냥 나중에 휴가 나올 때 만나면 안 돼? 왜? 부대에 오면 안 되나?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수빈은 말끝을 흐렸다. 솔직히 말할 수도 없었다. 언니가 오면 자신이 더욱 초라해 보일 거라고,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보일 거라고. 그럼 토요일 오후에 갈게. 면회 시간에 맞춰서. 언니, 수빈아, 혼자 끙끙 앓지 마. 가족이 뭔데? 전화가 끊어진 후 수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음 한편으로는 언니가 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그날 저녁 최하사가 술에 취해 돌아왔다.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수빈을 보며 비죽 웃었다. 야, 한하사. 언니가 대령이라며? 네. 부럽네. 그런 든든한 뒷배가 있으면 군생활 편하겠다. 수빈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긴. 요즘 세상에 실력만으로 대령되는 사람 있나? 다 연줄이지, 연줄. 최하사의 말에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수빈의 얼굴이 달아올랐지만 대들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하사님, 저희 언니는. 뭐? 네가 뭘 안다고? 죄송합니다. 수빈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피했다. 뒤에서 최하사의 비웃음 소리가 따라왔다. 그날 밤 수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다. 언니를 자랑스러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만 드는 걸까? 언니가 오면 정말 어떻게 될까? 휴대폰 화면에는 가족 단톡방에 새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영 언니 토요일에 수빈이 보러 간다. 다들 안부 전해달래. 서준 우와, 대령님 행차하시는군요, 키읔키읔. 서윤 언니 수빈이 좋아하겠다. 서진 언니 부대 사람들한테 잘 보여요. 수빈은 메시지를 읽으며 더욱 울적해졌다. 가족들은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언니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지를. 금요일 오후 부대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빈의 언니가 내일 온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진짜 대령이래요? 38배 대령된 거 맞아? 어떻게 생겼을까? 식당에서, 복도에서, 어디서든 수빈의 언니 이야기가 나왔다. 수빈은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다. 수빈아, 내일 언니 온다며? 이미경이 다가와서 물었다. 응, 나도 한번 보고 싶다. 진짜 궁금해.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평범한 사람이 최연소 대령이 돼? 말이 안 되지. 점심시간 김병장과 박상병이 수빈 근처에 앉으며 수군거렸다. 내일 요가 선생 온다며? 요가 선생? 아, 수빈이 언니 말이야. 사진 봤는데 완전 요가 선생 스타일이더라. 박상병이 킬킬거렸다. 진짜? 어떻게 생겼는데? 모델 같더라.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수빈의 젓가락이 멈췄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군인이 되지? 특히 대령까지? 그러게. 뭔가 특별한 게 있었겠지. 그들의 대화에는 야릇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다. 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떴다.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수빈은 자신의 모습을 뜯어봤다. 언니와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지만 언니의 그 압도적인 아우라는 없었다. 그저 평범한 신참 부사관일 뿐이었다. 오후 훈련 시간 최하사가 특별히 수빈을 불렀다. 한하사, 내일 가족 면회 있다며? 네.
언니가 대령이라는 그분? 주변에 있던 다른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귀를 기울였다. 네. 그분이 혹시 부대 점검 오시는 건 아니지? 최 하사의 말에 주변이 술렁거렸다. 수빈이 당황해서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면회예요. 그래. 근데 대령님이 이런 작은 부대까지 좀 이상하긴 하네. 최 하사의 말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수빈은 가슴이 답답해졌다. 정말 그냥 언니가 동생 보러 오는 거예요. 알겠어. 근데 혹시라도 특별한 일이 있으면 미리 말해야 해. 우리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그날 저녁 수빈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내일 정말 그냥 면회만 하고 가는 거지? 당연하지. 왜? 아니야, 그냥. 사람들이 너무 관심 보여서. 전화 너머로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관심 보이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언니는 몰라. 여기 분위기가. 무슨 분위기? 수빈은 망설였다. 언니에게 부대의 험한 분위기를,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냥 복잡해. 수빈아, 언니가 가서 뭔가 문제가 될까봐 걱정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빈은 한참 침묵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다른 것이었다. 언니가 오면 자신이 더욱 초라해 보일 것 같다고, 비교당하는 게 싫다고. 언니, 그냥 조용히 다녀가면 안 돼? 왜? 뭔가 숨길 일이라도 있어? 그런 게 아니야.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미안, 수빈아. 언니가 무신경했나 보네. 아니야, 언니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냥 좀 예민해져 있어. 내일 가서 조용히 있을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은 후 수빈은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다. 언니에게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대 안의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복도에서, 흡연장에서, 어디서든 내일 올 요가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진짜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만 봤는데 완전 연예인급이더라. 군인 맞나? 너무 예쁘던데. 수빈은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 내일이 무서웠다. 언니가 오면 정말 어떻게 될까? 그날 밤 수빈은 잠들기 전에 가족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사진 속 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언니의 그 미소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있었는지. 토요일 오후 2시 면회 시간이 시작되었다. 수빈은 면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주변에는 평소보다 많은 부사관들과 병사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한하사, 긴장하네. 김 병장이 스치듯 지나가며 말했다. 아니에요. 우리도 궁금해서 그래.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면회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서영이 나타났다. 순간 주변이 고요해졌다. 키 170cm의 늘씬한 체격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세련된 느낌이 났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도 마치 하이힐을 신은 것처럼 당당한 걸음걸이였다. 어머, 누군가 작은 탄성을 내뱉었다. 진짜 요가 선생 같네. 저게 군인이야?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렸다. 수빈은 얼굴이 빨개져서 언니에게 다가갔다. 언니, 수빈아. 서영이 환하게 웃으며 수빈을 안았다. 그 순간 주변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는 게 느껴졌다. 많이 컸네, 우리 막내가. 언니, 사람들이 봐. 수빈이 작게 속삭였다. 서영이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최 하사가 다가와서 인사했다. 그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안녕하세요. 서영이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다. 한하사 언니시죠?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소문이요? 아, 대령님이시라고. 최하사의 시선이 서영의 군복을 훑었다.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 평상복 차림이었다. 그냥 군인입니다. 서영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래도 대령님이시니까 오늘 특별히 부대 점검이라도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동생 보러 왔어요. 최하사는 뭔가 만족스럽지 않은 표정이었다. 그는 한동안 서영을 지켜보다가 다른 병사들에게 눈짓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최하사가 물러난 후 김병장과 박상병이 멀찍이서 계속 바라봤다. 진짜 요가 선생 같지? 완전. 저게 어떻게 군인이야?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을 거야. 그들의 수군거림에 수빈의 얼굴이 더욱 빨개졌다. 면회실에 앉은 서영과 수빈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부대 생활 어때? 괜찮아. 거짓말 하지 마. 전화로 들어보니까 힘들어 하던데. 수빈이 고개를 숙였다. 좀 적응이 안 돼. 뭐가? 그냥 사람들이 언니 이야기를 자꾸 해. 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이야기? 별거 아니야. 그냥 궁금해하는 거지. 수빈아, 정확히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어? 수빈은 망설였다. 하지만 언니의 단호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언니를 요가 선생이라고 불러. 요가 선생? 그리고 언니가 어떻게 대령이 됐는지 궁금해해. 뭔가 특별한 게 있었을 거라고. 서영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특별한 게? 언니 화내지 마. 그냥 무시하면 돼. 수빈아,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어? 한 일주일 정도? 서영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면회실 밖을 바라봤다. 여전히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힐끔거리며 보고 있었다. 수빈아, 언니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언니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언니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있잖아. 수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 언니가 자랑스러워. 정말로. 그런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만 들까? 서영이 수빈의 손을 잡았다. 수빈아,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언니가 해결해 줄게. 해결이라니. 언니 뭔가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언니도 생각해 볼 게 있어서.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영은 수빈에게 말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언니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아니야. 언니가 끝까지 지켜볼게. 서영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수빈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언니의 눈빛에서 뭔가 다짐 같은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서영이 나간 후 부대 안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진짜 대박이네. 요가 선생 맞네, 완전.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령이 됐지? 뭔가 있을 거야. 분명히. 최하사는 다른 간부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좀 이상하지 않아? 대령이 이런 작은 부대까지 와서. 그러게요.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하사 좀 예의주시해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수빈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며 더욱 위축되었다. 언니가 온 후로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수빈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수빈 언니가 다녀갔어. 다들 안부 전해달래. 서윤 언니 부대 사람들 반응 어땠어? 수빈은 답장을 하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한편 부대를 나선 서영은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오늘 본 것들이 마음에 걸렸다. 수빈을 바라보는 시선들,
최하사의 의심 어린 질문들, 그리고 무엇보다 수빈의 위축된 모습. 서영은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중령님? 저 한서영입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는데, 일요일 밤 수빈은 내무반에서 다른 동기들과 함께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다. 수빈아, 언니 진짜 예쁘더라. 이미경이 말했다. 응. 근데 좀 신기해. 저렇게 예쁜 사람이 어떻게 군대에서 살아남았을까? 그러게. 군대가 만만한 곳이 아닌데. 다른 동기인 정하사가 거들었다.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나 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수빈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언니는 정말 실력으로 올라간 거야. 그래, 그럴 거야. 근데 요즘 세상에 실력만으로 되는 게 있나? 정하사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애매하게 웃었다. 특히 여자는 더 어렵잖아. 군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만해. 수빈이 갑자기 일어났다. 왜? 뭔가 잘못 말했어? 언니 욕하지 마. 욕한 게 아니야. 그냥 현실적으로 말한 거지. 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내무반을 나왔다. 복도에서 김 병장과 마주쳤다. 한하사님 어디 가요? 화장실. 아, 그래, 참, 어제 언니 진짜 예쁘던데요. 완전 요가 선생님 스타일. 김 병장이 희죽 웃었다. 근데 신기하네.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령까지. 그만하세요. 수빈의 목소리가 떨렸다. 왜? 칭찬한 건데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 나 뭔가 잘못 말했나? 김 병장의 표정이 변했다. 한하사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언니 예쁘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인지. 수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화장실로 향했다. 뒤에서 김 병장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요즘 애들은 진짜 예민해. 칭찬도 못하겠네. 화장실에서 수빈은 거울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왜 사람들은 언니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걸까? 왜 언니의 실력은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만 생각하는 걸까? 월요일 아침 점호 시간, 최하사가 특별히 공지사항을 전했다. 지난주 주말에 부대에 외부 인사가 다녀갔습니다. 혹시 부대 보안이나 기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눈 사람이 있으면 보고하기 바랍니다. 수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특히 고위 간부 가족들과 접촉한 경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최하사의 시선이 수빈에게 머물렀다. 한하사. 네. 따로 보고할 일 없지? 없습니다. 그래. 언니분하고 무슨 이야기 나눴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수빈에게 집중되었다. 그냥 가족 이야기요. 가족 이야기? 구체적으로? 형제들 근황이나 그런 거요. 최하사는 한동안 수빈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그런데 앞으로 외부 인사와 만날 때는 미리 보고해. 특히 고위급 가족이면 더욱. 네. 점호가 끝난 후 동기들이 수빈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뭐야, 언니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야? 왜 최하사님이 저렇게 예민하게 굴지? 혹시 언니가 감찰이나 그런 거 아냐?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평범한 대령이야. 평범한 대령이 어딨어? 특히 저렇게 젊은. 그러게. 뭔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건 아닐까? 추측들이 난무했다. 수빈은 그런 추측들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다. 점심시간 수빈은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박상병이 다가왔다. 한하사, 언니 이야기 좀 물어봐도 돼요? 뭘? 언니가 정말 20대에 대령된 거 맞아요? 20대가 아니라 30 후반이었어요. 그래도 빠른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급했습니까? 수빈이 젓가락을 멈췄다.
실력으로요. 실력? 무슨 실력? 군인으로서의 실력이요. 박상병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구체적으로 뭘 잘해서 말입니까? 특임부대 출신이에요. 아, 특임부대. 그럼 격투기 같은 것도 잘합니까? 모르겠어요. 언니 몸매 보니까 운동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진짜 요가 선생 같았습니다. 또 요가 선생 이야기였다. 수빈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자꾸 요가 선생이라고 해요? 아, 그냥 몸매가 좋아서 나쁜 뜻은 아니죠. 그럼 어떤 뜻이에요? 박상병이 당황했다. 그냥 예쁘다는 뜻입니다. 예쁘다고 해서 요가 선생이에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수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이제 그만 먹을게요. 야, 하나사. 왜 그래? 하지만 수빈은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다. 뒤에서 박상병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뭐야, 갑자기 왜 저래? 그날 오후 수빈은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수빈 언니, 다음 주에 오지 마. 부대 분위기가 이상해져.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저녁 시간 최하사가 수빈을 따로 불렀다. 한하사,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사무실에서 최하사는 수빈을 마주보고 앉았다. 언니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무엇을 궁금해 하시는지. 언니분이 정확히 어떤 보직에 계시는지 알아? 수빈은 망설였다. 사실 언니의 정확한 보직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 언니는 항상 그냥 군인이라고만 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가족인데? 언니가 구체적으로 말해준 적이 없어서요. 최하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졌다. 이상하네. 대령이면 보직이 중요할 텐데. 언니는 일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 근데 언니분이 다음에 또 온다고 했지? 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니? 수빈은 당황했다. 언니가 다음 주에 오겠다고 했지만 지금 부대 분위기로는 오지 않았으면 했다. 언니가 바빠서 시간이 날지 모르겠다고. 그렇구나. 만약 오신다면 미리 말해줘. 우리도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네. 사무실을 나오며 수빈은 가슴이 답답했다. 왜 사람들은 언니를 그렇게 의심하는 걸까? 언니는 정말 그냥 동생 보러 온 것뿐인데. 그날 밤 수빈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언니에 대한 소문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언니가 감찰관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언니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선들이었다. 마치 언니가 다른 방법으로 지위를 얻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것들. 수빈은 휴대폰을 들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언니를 보호하고 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난히 차가워 보였다. 화요일 아침 부대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서영이 이번 주에 다시 온다는 이야기였다. 진짜야? 또 와? 왜 자꾸 오지? 뭔가 수상하지 않아? 복도에서, 식당에서, 어디서든 이 이야기가 나왔다. 수빈은 그럴 때마다 귀를 막고 싶었다. 한하사님, 언니 또 옵니까? 김 병장이 다가와서 물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하지 않다니요? 가족인데 모릅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도 관심을 보였다. 혹시 언니가 우리 부대 뭔가 조사하는 거 아냐? 박상병이 말했다. 조사요? 그러게. 대령이 이런 작은 부대에 자꾸 오는 게 이상하잖아. 그냥 동생 보러 오는 거예요. 동생 보러? 그럼 왜 이렇게 자주 옵니까? 수빈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사실 언니가 왜 자주 오려고 하는지 자신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
점심시간 수빈은 언니에게 다시 문자를 보냈다. 수빈 언니, 정말 오지 마. 사람들이 언니를 의심하고 있어. 이번에는 금방 답장이 왔다. 서영, 무슨 의심? 언니가 부대 조사하러 온다고 생각해. 감찰이라고. 그래, 재미있네. 언니, 장난 아니야. 진짜 분위기가 이상해. 서영, 걱정하지 마. 언니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하지만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 훈련 시간, 최하사가 부사관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요즘 부대 보안에 좀 신경 써야겠어. 외부 인사들 출입이 잦아지고 있거든. 무슨 외부 인사요? 정하사가 물었다. 고위급 가족들 말이야. 특히 조심해야 할 게 그런 사람들이 부대 내부 정보에 관심을 보일 수도 있어. 최하사의 시선이 수빈에게 향했다. 한하사, 언니분과 대화할 때 부대 이야기는 안 했지? 네, 안 했습니다. 정말? 가족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잖아. 정말 안 했습니다. 최하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언니분이 우리 부대에 대해서 뭔가 물어본 적은 없어? 없습니다. 부대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거 없다고 했잖아요.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봤다. 왜 그렇게 흥분해?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야. 죄송합니다. 수빈이 고개를 숙였다. 어쨌든 앞으로 외부 인사와 만날 때는 좀 더 조심해. 특히 부대 관련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 훈련이 끝난 후 동기들이 수빈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수빈아, 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이미경이 물었다. 사람들이 언니를 이상하게 봐서. 이상하게 보는 게 아니라 궁금해하는 거지. 실제로 좀 신기하잖아. 뭐가 신기해? 대령이 이런 작은 부대에 자꾸 오는 게 보통은 안 그러잖아. 정하사가 거들었다. 그러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특별한 이유는 없어. 그냥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직장에 자꾸 오나? 나도 형이 있지만 내 부대에 오지는 않거든. 수빈은 할 말이 없었다. 사실 그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다. 왜 언니는 자꾸 오려고 하는 걸까? 저녁 시간 수빈은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최하사가 다가왔다. 한하사, 혹시 언니분 연락처 알아? 왜요? 만약에 다음에 오실 때 미리 연락받고 싶어서. 수빈은 망설였다. 언니의 연락처를 주는 게 맞을까? 죄송한데. 언니가 개인적인 연락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연락? 이건 공무인데? 그래도 최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하사, 내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숨기는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비협조적인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수빈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최하사는 한참 동안 수빈을 노려보다가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수빈은 내무반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 자신에 대한 수군거림이 들렸다. 한하사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굴어. 혹시 정말로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수빈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참았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니는 정말 이번 주에 올까? 휴대폰에는 언니로부터 새로운 메시지가 와 있었다. 서영, 수빈아,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아. 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수빈은 그 메시지를 보며 불안해졌다. 언니가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유난히 깊어 보였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수빈은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한숨을 쉬었다. 사진 속의 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미소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언니가 온다면 정말 모든 게 해결될까? 아니면 더 큰 문제가 생길까? 수빈은 그 답을 알 수 없었다. 수요일 아침 부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서영이 이번 주 토요일에 다시 온다는 소문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야. 김 병장이 다른 병사들에게 말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모르겠어. 근데 느낌이 그래. 복도에서 마주친 수빈을 보며 김 병장이 말했다. 한하사님, 이번에 언니 오면 우리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소개요? 그러게 우리도 인사 한번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박상병이 거들었다. 진짜 궁금해. 어떤 사람인지. 수빈은 그들의 시선에서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이 더욱 불안했다. 오전 회의 시간, 최하사가 다른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수빈은 그들이 자신과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한하사. 점심시간에 정하사가 다가왔다. 언니분이 이번에 오면 혹시 부대 견학 같은 것도 하실 건가? 견학이요? 대령님이니까 우리 부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그냥 저 보러 오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대령님이 관심을 보이시면 안내해드려야 하는 거 아냐? 수빈은 고개를 저었다. 언니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지만 정하사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보였다. 오후에 수빈은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정말 이번 주에 올 거야? 응. 토요일에. 언니, 부탁이 있어. 뭔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히 다녀가줘. 사람들이 너무 관심 보여서 힘들어. 전화 너머로 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빈아, 언니가 언제 조용하지 않았어?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정리라니? 그냥 언니 스타일로. 수빈은 불안해졌다. 언니, 혹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계획? 그런 거 없어. 그냥 동생 보러 가는 거지.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다. 목요일 아침 최하사가 수빈을 다시 불렀다. 한하사, 언니분이 토요일에 온다고 했지? 네. 이번에는 좀 다르게 준비해야겠어. 다르게요? 대령님이 오시는데 제대로 예우를 갖춰야지. 혹시 언니분이 특별히 원하시는 게 있나? 수빈은 당황했다. 특별히 원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 부대 시설 구경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럼 부대 운영 현황 브리핑 같은 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수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왜 그렇게 흥분해? 대령님께 예의를 갖추려는 건데. 언니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로. 최하사는 수빈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언니분이 정확히 뭘 원하시는지 물어봐. 미리 준비해야 하니까. 네. 사무실을 나오며 수빈은 가슴이 답답했다. 사람들이 언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수빈은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갑자기 이미경이 말했다. 수빈아, 솔직히 말해봐. 언니가 정말 그냥 보러 오는 거야? 당연하지.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대령이 이렇게 자주 부대에 오는 게. 정하사가 거들었다. 그러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목적이라니. 혹시 부대 점검이나 감찰 같은 거? 수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왜 이렇게 자주 와? 가족이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직장에 자꾸 오나? 좀 이상하지 않아? 수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그만 먹을게. 야, 수빈아. 왜 그래?
하지만 수빈은 이미 식당을 나가고 있었다. 복도에서 수빈은 김 병장과 마주쳤다. 한하사. 어디가? 내무반이요. 아, 그래. 참, 토요일에 언니 오면 우리도 인사드릴 수 있을까? 인사요? 대령님께 예의를 갖춰야 하잖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대령이 돼? 말이 안 되지. 김 병장이 웃었다. 분명히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거야. 수빈은 그들을 피해서 빨리 내무반으로 향했다. 하지만 뒤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뭔가 숨기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언니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져. 내무반에 도착한 수빈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금요일이고 모레면 토요일이다. 언니가 온다. 수빈은 휴대폰을 들고 언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정말 오지 마. 제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날 밤 수빈은 잠들 수 없었다. 토요일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다. 언니가 오면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될 것이고 더 많은 추측들이 난무할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니가 보고 싶기도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언니라면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로 언니가 말한 대로 모든 걸 정리해 줄 수 있을까?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밝았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금요일 아침 부대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서영의 방문을 하루 앞두고 사람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다. 내일 진짜 온다며? 이번에는 뭔가 다를 거야. 왜? 그냥 느낌이 그래. 수빈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하루 종일 불안해했다. 언니는 정말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 오후에 최하사가 수빈을 다시 불렀다. 한하사, 내일 언니분 오시면 우리 부대 소개 좀 해달라고 전해줘. 소개요? 대령님께서 우리 부대가 어떤 곳인지 알고 계셔야 하잖아. 언니는 그런 거 관심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예의상 거절하시면 그만이고. 수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수빈은 마지막으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응, 수빈아. 내일. 정말 와야 해? 왜? 그렇게 싫어? 수빈은 한참 말이 없었다. 수빈아, 언니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 있지? 언니,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뭐가? 사람들이 언니를 이상하게 봐. 마치 언니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숨기고 있는 거 맞아. 수빈이 깜짝 놀랐다. 뭐라고? 언니가 진짜로 뭔지 아직 아무도 몰라. 언니, 무슨 소리야? 내일 보면 알게 될 거야. 언니, 나 무서워. 전화 너머로 언니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빈아, 언니를 믿어. 모든 걸 해결해 줄게. 정말.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참아줘. 전화가 끊어진 후 수빈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다. 숨기고 있는 거 맞아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날 밤 수빈은 거의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는 알 수 없었다. 새벽녘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언니는 정말로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내일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동틀 무렵 수빈은 마침내 잠들었다. 꿈속에서 언니가 나타나 말했다. 수빈아, 이제 언니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토요일 오후 1시 수빈은 면회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언니가 오기 1시간 전부터 이미 부대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진짜 온다며? 이번에는 어떨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김 병장과 박상병,
그리고 몇몇 다른 병사들이 멀찍이서 면회실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다. 최 하사는 일부러 근처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었다. 2시가 되자 면회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서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서영은 정식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리고 가슴에는 선명한 대령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어깨에는 붉은 완장이 둘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감찰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순간 면회실 주변이 조용해졌다. 저게 뭐야? 김 병장이 작게 중얼거렸다. 감찰이라고 쓰여 있는데. 박상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최 하사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다. 서영은 당당한 걸음으로 면회실 앞에 서 있는 수빈에게 다가갔다. 수빈아, 언니. 수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언니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 보였다. 평소에 따뜻한 언니가 아니라 위험 있는 군 간부의 모습이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드려야겠네. 서영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최 하사에게 머물렀다. 최 하사님? 네. 최 하사가 황급히 격려했다. 저는 육군 감찰실 소속 한서영 대령입니다. 서영의 목소리가 면회실 주변에 울려 퍼졌다. 감찰실? 누군가 작게 탄성을 내뱉었다. 지난 2주 동안 이 부대에 대한 감찰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 하사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김 병장과 박상병도 마찬가지였다. 감찰 임무요? 최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이 부대 내 성희롱, 가혹행위, 그리고 신참 부사관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신고가 접수되었거든요. 서영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신고요? 누가 신고를? 서영이 수빈을 바라봤다. 수빈이가 신고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경로로 접수되었어요. 수빈은 놀란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봤다. 자신이 신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동안 저는 일반 가족 면회를 가장해서 이 부대의 분위기를 파악해왔습니다. 서영이 최 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결과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습니다. 최 하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다. 어떤 문제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첫째, 신참 여군에 대한 외모 품평과 성적 대상화. 서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요가 선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여군의 외모를 품평하고 여성 간부의 진급 과정에 대해 부적절한 추측을 일삼는 행위. 김 병장과 박상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둘째, 신참 부사관에 대한 심리적 압박과 따돌림. 서영이 계속했다. 특정 부사관을 의심하고 감시하며 가족관계를 이용해 압박을 가하는 행위. 최 하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서영이 손을 들어 막았다. 셋째, 부대 내 위계 질서를 이용한 부당한 권한 남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영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고위 간부 가족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근거 없는 의심. 주변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주 동안 제가 직접 목격하고 확인한 사실들입니다. 서영이 공문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감찰 결과는 이미 상급 부대에 보고되었습니다. 최 하사가 무릎이 꺾일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대령님, 그건 뭡니까?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영은 최 하사를 차갑게 바라봤다. 잘못 생각한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수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언니, 정말 감찰관이었어? 서영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응, 미안해, 수빈아. 말하지 못해서.
그럼 처음부터 내가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수빈이 깜짝 놀랐다. 누가 알려줬어? 서윤 언니야. 내가 가족 단톡방에서 힘들다고 했잖아. 수빈은 그제야 기억이 났다. 며칠 전에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를. 그래서 언니가 직접 나선 거야. 감찰실에 정식으로 신고하고. 서영이 수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 막내가 힘들어하는데 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최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대령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요? 서영이 최 하사를 바라봤다. 이미 늦었습니다. 감찰 보고서는 이미 제출되었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김 병장이 앞으로 나왔다. 대령님, 저희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친근하게 지내려고. 친근하게요? 서영의 목소리에 냉기가 돌았다. 여성 간부를 요가 선생이라고 부르는 게 친근한 거였나요? 그건 신참 부사관을 의심하고 감시하는 게 친근한 거였나요? 김 병장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서영이 전체적으로 둘러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이 부대에는 특별 관찰 기간이 시작됩니다. 한 달 동안 감찰실에서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영이 수빈을 바라봤다. 수빈아,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사과받을 거야. 최 하사와 다른 관련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한수빈 하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서영은 만족하지 않는 듯했다.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그 순간 수빈이 언니의 팔을 잡았다. 언니, 이제 됐어. 수빈아, 이제 충분해. 사람들이 사과했잖아. 서영이 수빈을 바라봤다. 수빈의 눈에는 안도감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다. 정말 괜찮아? 응,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서영은 한참 동안 수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감찰은 계속 진행될 거야.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 하사가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나요?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서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더 큰 조치가 있을 거예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주변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모두들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다. 면회실에는 서영과 수빈만 남게 되었다. 미안해, 수빈아. 언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언니가 지켜줘서 고마워. 수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서영이 수빈을 안아주었다. 우리 막내 많이 컸네. 언니, 나 이제 언니 자랑스러워해도 돼? 원래도 자랑스러워해도 됐어. 근데 이제는 더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영이 웃었다. 그럼 됐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안고 있었다. 그리고 수빈은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다. 언니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다. 그리고 이제 수빈은 당당하게 부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찰 발표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최 하사는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지만 서영의 권고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중징계는 면할 수 있었다. 김 병장과 박상병 역시 인권 교육을 받게 되었다. 한 하사님, 최 하사가 수빈에게 다가왔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최하사의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병장과 박상병도 수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한하사님, 저희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요가 선생이라고 부른 것도 정말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요. 모두 지난 일이에요. 수빈의 답변은 담담했다.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다. 며칠 후 부대에는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성평등 교육, 인권 교육, 그리고 상호 존중에 관한 교육이었다. 이제부터는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교육 담당관이 말했다. 외모로 평가하거나 성별로 차별하거나 가족 배경으로 추측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빈은 그 교육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신기했다. 토요일 오후 서영이 다시 부대를 방문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가족 면회였다. 언니. 수빈이 환하게 웃으며 언니를 맞았다. 우리 막내,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면회실에서 두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부대 생활 어때? 훨씬 좋아졌어. 사람들이 나를 그냥 한수빈으로 봐주는 것 같아. 서영이 수빈의 손을 잡았다. 수빈아, 언니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야. 당연한 일? 가족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막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야. 내가? 응. 마지막에 언니한테 이제 충분하다고 말한 거 기억해? 수빈이 생각해보니 그랬다. 그때 언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우리 막내가 이제 혼자서도 설 수 있구나 하고. 언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나가야 해. 수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복도에서 이미경과 정하사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수빈과 서영을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대령님. 안녕하세요. 서영이 친근하게 인사를 받았다. 한 하사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미경이 말했다. 배웠다니요? 서로 존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하사도 거들었다. 앞으로는 더 좋은 부대가 될 것 같습니다. 서영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나간 후 수빈이 말했다. 언니, 사람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 사람들이 변한 게 아니야. 원래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잘못된 관습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 그래도 변하기 어려웠을 텐데. 변해야 한다는 걸 깨달으면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서영이 말했다. 수빈아, 이제 언니는 자주 못 올 것 같아. 왜? 감찰 임무가 끝났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수빈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휴가 때는 집에서 만날 수 있잖아. 그것도 그렇네. 그리고 언제든 연락해. 힘든 일 있으면. 응, 알겠어. 서영이 일어서며 말했다. 그럼 언니는 이만 갈게. 서영이 부대를 떠나는 모습을 보며 수빈은 뿌듯함을 느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 달 후 수빈은 새로 들어온 신참 여군 후배를 맡게 되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 하사입니다. 안녕, 나는 한수빈 하사야. 반가워. 수빈이 따뜻하게 인사했다. 선배님, 여기 분위기 어때요? 좋아. 사람들이 모두 친절해. 정말요? 그리고 뭔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도와줄게. 이지은 하사의 얼굴이 밝아졌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수빈은 그 순간 언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 있는 일인지. 그날 저녁 수빈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다들 안녕.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 오늘 새 후배도 들어왔는데 내가 잘 도와줄게. 서준, 우리 막내 완전 의젓해졌네. 서윤 언니, 수빈이가 이제 선배구나. 서영 언니 자랑스럽다. 우리 막내야. 수빈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웃었다. 가족이라는 건 정말 특별한 것 같았다. 서로의 등 뒤에서 지켜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이 유난히 밝게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다. 수빈은 사물함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았다. 사진 속의 오남매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이제 수빈도 그들처럼 당당하게 웃을 수 있었다. 언니가 말했던 대로 가족이란 서로의 약함을 안아주는 울타리였다. 그리고 그 울타리 안에서 수빈은 더 강해질 수 있었다. 수빈은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었다. 이제는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한수빈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도 언니처럼 누군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6개월 후 수빈은 부사관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새로 들어온 후배들을 돌보는 것도 능숙해졌고 부대 내에서도 신뢰받는 간부가 되어 있었다. 수빈 선배님 감사해요. 이지은 하사가 말했다. 뭐가? 처음 왔을 때 많이 도와주셔서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수빈이 웃었다. 나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어. 하지만 좋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거든. 정말요? 응. 가족도 그렇고 부대 사람들도 그렇고. 수빈은 잠시 과거를 떠올렸다. 그때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이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 있었다. 선배님,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가족이요? 응. 가족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받아주는 사람들이야. 그 사실만 기억해도 많은 힘이 나거든. 이지은 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선배님. 수빈,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가족들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 서영 언니 벌써 하고 있잖아. 후배들한테. 서영 언니 방금 우리 막내 이야기는 놓칠 수 없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어도 언제나 함께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 한 달 후 수빈의 부대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육군 본부에서 온 감찰관이었다. 한수빈 하사님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육군 감찰실 김중령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까요? 수빈은 긴장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김중령이 웃으며 말했다. 이 부대의 변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몇 개월 전 감찰 이후로 정말 모범적인 부대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한수빈 하사님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수빈이 당황했다. 저는 특별히 한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용기 있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후에는 부대 분위기 개선에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김중령이 공문을 꺼내며 말했다. 상급 부대에서 표창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모범 부사관상입니다. 표창이요? 네. 그리고 한서영 대령님께서 특별히 추천하셨습니다. 수빈의 눈이 커졌다. 언니가요? 네. 동생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수빈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언니는 멀리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표창식이 열린 날 수빈의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다.
서윤 언니도 뿌듯해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하지만 가장 뿌듯해하는 건 서영이었다. 수빈아, 정말 고생했어. 언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서영이 수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정말로 언니 자랑이야. 나도 언니 자랑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가. 표창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건배. 모든 가족이 잔을 들었다. 우리 막내 수빈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는 언제나 함께야. 수빈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가족들의 따뜻한 미소,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함께라는 든든함.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서로의 약함을 안아주고 강함을 키워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들. 수빈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또는 서로를 지켜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댓글로 들려주세요.